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8.15 광복 78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진행됐습니다. 평신도들의 간증으로 참석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한 2023 비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어려운 삶의 고난을 맞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지침을 전해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운동본부가 전국교회에서 바퍼 건물 철거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만 4천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하와이 현장에서 이재민들을 돕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광복 78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관하며 한국교회 연합예배로 드려졌는데요. 이날 예배에선 민족의 재부흥을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모으자는 다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대성전환.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이 애국가에 맞춰 일제히 태극기를 흔듭니다. 대한광복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한국교회 만세! 만세! 8.15 광복 78주년을 기념하며 한국교회 총연합은 13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마련했습니다. 32개 교단의 대표들과 만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재부흥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과제는 민족의 재부흥입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서로 화합하며 함께 손을 잡고 민족 부흥을 위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며 광복절 기념예배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감독회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일제로부터 당한 억압과 수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미움과 증오는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며 가장 강력한 응징은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 저 사람들보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지배했던 저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성장하는 겁니다. 더 도덕적인 나라로 성숙하는 겁니다. 증오는 배울 수 없게 만들며 증오는 창조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대통령실도 축사를 전하며 한국교회는 자유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섰고 지금의 번영을 이끈 한미동맹의 수호자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2023 잼버리 대회를 위해 숙소 제공에 협력한 한국교회 관계자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 되면서 만여 명의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제각기 아름다운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특별히 감사 인사를 한편 이날 예배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대회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지지한다며 한국교회는 유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보통 교회 컨퍼런스와 다르게 평신도들이 나와 간증을 하는 컨퍼런스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어떻게 삶에서 실제적으로 전도하고 사역자로 헌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전략과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하늘숲교회 컨퍼런스 현장을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숲교회가 주최하는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한 2023 비전 컨퍼런스가 숭실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하늘숲교회 김기성 담임 목사가 강사로 나서고 컨퍼런스에 참가한 일반 성도들의 간증과 강의, 찬양과 기도 등의 순서가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비전 컨퍼런스는 유명한 강사 대신 평신도들이 나서서 자신이 변화되고 사역의 현장에서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유명인의 삶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학생으로부터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전 강의를 맡은 박예담 씨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분이라며 은혜 넘치는 삶을 원한다면 꼭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저 리더들의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내게로 갑절로 부어주세요. 내가 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리더 엄하영 씨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2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음성은 이것이었어요. 아영아, 나는 네가 어떤 실수를 해도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울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에 온 참가자들은 은혜 넘치는 강연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더욱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 간증하셨던 분들도 이제 직장에서 평신도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성경의 주인공은 나구나.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오늘 컨퍼런스까지 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처럼 정말 선하게 살고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한 2023 비전 컨퍼런스는 15일 밤까지 이어집니다. 비전 컨퍼런스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사역의 모델, 전도의 모델, 부흥과 성장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를 직면한 크리스천들은 쉽게 신앙의 방향을 잃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 신간이 나왔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겪은 절망 속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해답을 찾은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인 개신대학원 대학교 조성원 총장은 투옥 중인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 위축되지 않고 말씀을 전한 모습을 보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11가지 주제를 통해 설명합니다. 특히 조 총장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으로 믿음의 감사를 언급하며 성령의 충만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저자는 또 빌립보서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인생 속 영원한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17가지 지침이 담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법이 나왔습니다. 목사이자 변호사인 저자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책을 출간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목사는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나 소망이 고갈됐을 때와 같이 신앙인들의 고민에 맞는 성경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다양한 가치 속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자는 개인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조언을 이어갑니다. 혼란한 세상 속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며 영적인 회복을 이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담긴 신간, 다르게 일하는 사람들처럼입니다. 직장사역연구소 원용일 소장은 지난 1990년도부터 해온 직장인 사역의 노하우를 책에 담았습니다. 저자는 직장과 삶의 문제 등 우울한 현실 속 크리스천들이 희망을 주고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성경 속 직업을 가졌던 다윗, 느헤미야 등의 사례를 통해 신앙인이자 직장인이 가져야 할 모범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원 소장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나가 일터와 가정 등 삶의 현장에 흩어진다며 이들이 흩어진 교회로서 크리스천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운동본부가 서울 동대문구의 이행 강제금 청구 및 철거 명령에 맞서 진행 중인 범국민 바퍼 철거 반대 서명운동에 1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바퍼는 14일 바퍼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온라인 2만 2천 명과 오프라인 9만 2천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바퍼의 서명운동은 동대문구의 강제 철거 명령과 약 3억 원의 이행 강제금에 반발해 지난 6월 시작됐으며
8월 말 열릴 3차 공판 전까지 20만 시민과 동대문구 구민 2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바퍼 사역에 동참해 현재까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등 30여 개 교회가 바퍼 철거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바퍼는 바퍼를 지키는 일은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이라며 서명운동을 통해 온 국민에게 부당한 공권력으로 인해 바퍼가 무너지는 일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100년 새 최악의 참사로 거론되는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섬의 산불 화재 현장에서 마우이 순복음교회가 이재민과 관광객, 소방대원들을 돕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발생한 산불로 인근 마을인 라하이나가 큰 피해를 입자 마우이 순복음교회 서정환 목사와 60명의 교인들은 다음 날부터 샌드위치를 만들어 소방대원과 이재민들에게 나눴습니다. 산불로 도로가 통제되자 성도들은 모두 흩어져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 생활용품과 기저귀, 위생용품, 칫솔 등을 담은 희망박스 100개를 제작해 나눴습니다. 뉴스에서 지금 불바다된 것처럼 나오는 그 라하이나 지역은 거기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고 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생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을 함께 도웁시다라는 마음에서 계속 사역들을 진행하게 됐고. 서 목사와 마우이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불씨가 꺼지더라도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한일교회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생명문화위원회와 일본 기독교협의회 NCCJ 평화핵문제위원회는 14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의 바다를 죽이지 말라는 제목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NCCK 김종생 총무와 생명문화위원회 이영남 위원장, NCCJ 김성재 총간사와 평화핵문제위원회 나이토 신고 목사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창조 세계인 바다를 망가뜨리는 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교회는 연대해 핵과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생명 평화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1억 6천만 부가 넘는 성서가 반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약 성서와 단편 성서 등을 포함해 지난해 전 세계에 보급된 성서는 총 1억 6,640만 부로 집계됐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모두 포함된 성경 전서는 온라인 다운로드 수를 포함해 총 3,530만 부가 반포됐고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코로나로 인해 성서 반포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여러 성서공회들이 협력하여 만든 연대 기금은 팬데믹 이후의 전환기와 그 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크라이나에는 성경 전서와 신약 성서 등 총 50만 부가 넘는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정부 감사가 이번 주 중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영에 부적합한 부지 선정과 대회 개최를 위해 구축한 인프라, 용역 및 공사 과정의 특혜, 공무원 해외 연수 등 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잼버리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폭염과 배수, 기반 시설 조성이 어려운 새만금 부지를 선정한 것 자체에 있었기에 왜 새만금을 대회 부지로 선정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세 부처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던 조직위 구성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군누락 아파트 단지 설계 감리에 참여한 정관업체들과 3년간 2,33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안단태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 감리에 참여한 정관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계약을 맺은 A건축사 사무소는 LH 출신이 창립했으며 현 대표이사도 LH 출신입니다. A사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개 단지를 설계했고 3개 단지에선 감리를 맡았습니다. LH는 정관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계, 시공, 감리 선정 권한을 외부에 위탁하거나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동물원과 사설농장에서 키우던 맹수가 탈출하거나 방치된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일 경북 고령군 덕곡명 옥계리 한 사설농장에서 기르던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해 사살됐습니다. 지난 1월 강원 강릉의 한 동물농장에서 기르던 새끼 사자 2마리가 우리에서 탈출했다가 마취총을 맞고 생포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엔 울산시 울주군 한 무허가 곰 사육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3마리가 탈출했다 사살된 바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로 지턴받는 곳도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민간동물원은 지난 6월 삐쩍 마른 사자가 홀로 지내는 것이 알려지며 동물원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31일까지 을지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습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변화하는 안보 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연습을 실시,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합연습에는 육해공군 해병대뿐 아니라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처음으로 참가합니다. 또한 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이 참가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 참사 사망자가 최소 93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의 미숙한 재난 대비와 느린 구호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을 돕는 곳은 정부 기관이 아닌 다른 마우이 지역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일 하와이를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지에선 지원의 손길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계 당국이 산불 대응 과정에서 경보 사이렌을 울리지 않으면서 당국의 대응 미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상태입니다. 이번 산불은 미국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중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져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 수출이 3개월 연속, 수입은 5개월 연속 감소한 데 이어 물가 하락 소식까지 겹치자 전 세계가 중국의 정체된 경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 악화는 브라질산 대두부터 미국산 쇠고기, 이탈리아제 사치품은 물론 석유, 광물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수요가 줄게 됨을 뜻합니다. 또 중국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이 유럽연합의 신이민 난민협정에 따라 수천 명의 중동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일지를 놓고 10월 15일 국민투표를 추진합니다. EU의 신이민 난민협정은 회원국 인구 및 국내 총생산 규모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일정 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눠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폴란드는 무슬림을 비롯해 다른 문화권의 이민자는 폴란드의 문화적 정체성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 12일 북아프리카 튀니지 앞바다에서 유럽행 이주민 보트가 침몰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한국 내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합의한 이란이 제재 해제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동결자금 회수는 이란 정부의 활발한 외교 활동의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각각 자국 내 수감자 5명씩을 맞교환하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이라크와 유럽 등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12일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전액이 해제됐으며 원화에서 유로화로 환전하기 위해 제3국으로 이체됐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휴식과 수분 섭취 잘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강릉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33도, 부산은 32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른바 Z세대로 분류되는 젊은 층 4명 중 1명은 광복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35년간 억압받던 것에서 벗어나 국권을 회복한 역사적인 날인데요. 이날을 위해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에 나섰던 순국 선열의 정신을 기리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